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막 창업한 지 3달 됐을 때 마이너스 통장 계좌입니다. 당시에 이거 외에도 신용대출까지 갚느라 마이너스 통장 잔고는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매달 손해보는 것도 힘든데 일단 차렸으니까 운영은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곤욕이었어요. 아이랑 놀고 있는데 혹은 뭐 가져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이상한 걸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엔잡TV입니다. 네, 주변에 창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요새 좀 늘고 있어가지고 특히 무인 창업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평소에 제 자리에서 찍는 편인데 지금 에어비앤비 하나 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현장을 가고 있는 중이라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이동 중에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무인 스터디 카페 차렸다가 망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실 창업, 작은 사업 같은 것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와이프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외벌이가 되니까 급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저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던 게 바로 무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고요. 또 퇴근하고 나서는 육아에 전념을 해야 됐습니다. 와이프도 당연히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인 스터디 카페 양도 매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인 스터디 카페, 글자만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술집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진상도 없을 것 같은 스터디 카페잖아요. 깔끔한 업종이에요. 무인 키오스크로 결제받고 우아하게 영업할 수 있고 너무 좋죠. 이렇게 혼자 자화자찬을 하면서 스터디 카페에 좀 꽂혔었고요. 와이프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봐봐, 스터디 카페 신규로 차리려면 2억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경기에 무모하게 신규 창업하지 않고 양도양수 매물을 저렴하게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우리는 잘하는 거야 라는 이런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죠. 실제로 당시에 그 스터디 카페 매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긴 했어요. 인테리어가 일단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하지만 사업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짧은 식견에 나름 핫하다고 생각했던 대학가 상권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그렇게 권리금 5천 정도 줬습니다. 그렇게 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신규 창업 안 한 건 그나마 다행은 맞습니다. 이 스터디 카페를 인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회사 다니면서 운영을 할 계획이어서 자동화가 무엇보다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침 기존에 공시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급여를 받으며 청소와 관리를 해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터줏대감으로 두고 운영을 하면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참고로 이 학생은 새벽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요. 스터디 카페에 아침 청소를 하고 수면을 취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와서 다시 또 공부를 하고요. 자, 이제 오픈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인 사업에는 필수적인 게 뭐가 있죠?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 손에 물이 많이 묻죠. 그럼 그 손으로 키오스크를 터치하잖아요. 그 물이 키오스크 아래 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럼 키오스크 오작동이 일어나요. 한참 회사 일하고 있는데 오전에 손님들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 여기 키오스크가 안 돼요. 키오스크가 안 된다고요? 얼른 그 관리한 학생한테 전 전화를 하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자고 있는 시간이겠죠. 이렇게 오전 내내 발을 동동 구르고 키오스크 업체에 전화했다가 또 해결하려고 하는 또 뭐가 안 되고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어떤 손님이 마른 수건으로 키오스크를 닦아줘서 해결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찔한 순간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게 창업, 돌발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늘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언제 어디서든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돼요. 이 사례처럼 무인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한 무인은 없습니다. 결국
돌발 상황에 수시로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양도양수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권리금 주고 인수할 때 꼭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받으세요. 최소한 키오스크 매출은 확인하세요. 안 준다고 하면 그냥 걸으세요. 우리는 현금 매출이라서 소득자료가 3분의 1 수준이다, 뭐 이런 것도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양도자가 매출, 손익 직접 정리해 놓은 엑셀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믿지 마세요. 아무튼 무조건 매출 증빙 자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는 받지 않고 키오스크 매출을 받았는데 솔직히 좀 적었습니다. 이 상권 좋은데 왜 이렇게 적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엑셀표 정리하신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현금 매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아무래도 대학가 상권이니까 현금 매출이 많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공인된 자료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진짜 해보니까 장사 겁나 안 됐습니다. 물론 제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증빙 자료든지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꼭 확인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꼭 월세는 저렴한지 하십시오.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요. 이 매출이란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잘 나오는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지출이 들 때가 있어요. 여름철에 에어컨 청소 4대만 해도 5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비대 고장나고 뭐 얼음 정수기 이런 거 고장나면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들 정말 계속 나가는 거고요. 특히 매출도 많이 안 나오는 비수기 이런 거 터지면 정말 깝깝합니다. 그리고 고정비가 일단 싼 게 비수기나 그리고 이런 지출이 생겼을 때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실 때 월세랑 관리비 같은 거는 꼭 체크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연하긴 해요. 이 월세가 싼 거야 비싼 거야? 왜냐면 다른 상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평수가 다 잠시 후 벌말로 방면 다르잖아요. 오른쪽 그래서 차선입니다. 참 월세 싸다는 개념이 막연할 수가 있는데 평당 월세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용 평당이 60평인데 월세가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5만원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100평이 있는데 월세가 4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평당 4만원이잖아요. 절대적인 월세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0만원 월세가 비싼 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꼭 전용 평당 월세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는 꼭 싸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200이었어요. 200이었는데 매출이 뭐 300 이렇게 나오면은 직원 급여 주고 월세 200 내고 부가세 내고 이런 거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권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저는 꼭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무인은 무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완벽한 무인은 없다. 제가 통제 가능한 상황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였죠? 양도양수 받을 때 키오스크 매출이든 국세청 자료든 꼭 공인된 자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월세 꼭 저렴한 대로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결국에는 이 스터디 카페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한 2년 반,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손해보지 않고 탈출을 했어요.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되었는지 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전 중에 찍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전자책 8월 말 정도에 나오는데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배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